변을 봤는데 변이 약간 장 점막들이 나오는 점액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혹은 토했을 때 구토를 하는데 녹색 구토를 한다, 이런 경우는 꼭 응급실을 가셔야 되죠. 중증 질환들에 있어서는 자가 진단을 하는 건 이게 뉴스 아침에 보는데 미국에서 11살짜리 애가 변비가 심하다 그래서 왔는데 그냥 응급실에서 집으로 보낸 거예요. 괜찮다고. 그래서 집에 가서 사망했다 이거잖아요. 제가 제일 무서운 환자가 복통 환자랑 두통 환자고. 와, 그래놓고 제가 맨날 배 아파요, 머리 아파요 하면 약 먹어, 약 먹어. 그러니까 복통이 생겨도 양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혈관 질환이잖아요. 혈관 중에 대동맥류나 대동맥 박리 이런 질환들, 동맥 질환 중에서도 복통이 있거든요. 소아과나 이런 진료들을 보다가 장 폐색을 본 적이 있거든요. 애기 장 폐색 생각보다 꽤 있어요. 장이 꼬이거나 장이 말려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장이나 소장 쪽으로 말려 들어간 장 축척증이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장에 뭐 소장이 아예 뒤틀려서 꼬이거나 염전이 생긴다거나 이런 경우들에 그것 때문에 장이 괴사가 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를 소아과에서 응급실에서 수술 보낸 적도 있고. 근데 보통 복통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통증을 호소를 해요. 복통이 있을 때 장이 꼬였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애들이 자지러지게 한 2, 3분 쭉 울었다가 또 한 2, 30분 괜찮아요. 또 자지러지게 배 아프다고 또 몇 분 울었다가 또 괜찮아져. 이게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변을 봤는데 변이 약간 장 점막들이 나오는, 점액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장에 뭔가 염전이 생겼든 뭔가 이상이 생겨서 이제 그런 거라 그거는 진짜 바로 응급실을 가셔야 돼요. 바로 가요. 이게 이제 잘못하면 장이 괴사가 되거든요. 괴사가 되면 장을 잘라내야 돼요. 2, 3살짜리 애를 수술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는 힘들고 전신마취도 해야 되니까. 애기들은 잔병 치레들이 많잖아요. 꽤 많아요. 열이 날 수 있죠. 애가 40도까지 열도 날 수 있고 기침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증상들이 있는데 애 키우는 입장에서 맨날 응급실은 이때는 꼭 가라 라고 말씀드릴 때가 애가 잘 안 먹는다, 며칠째. 애가 활동하는 게 현저하게 떨어졌다. 계속 애가 잠만 잔다. 원래 굉장히 생활을 잘하는 애가 갑자기 너무 처지고 밥도 안 먹고 우유도 잘 안 먹고 이럴 때는 가봐야 돼요. 이럴 때는 진짜 무조건 가봐야 돼요. 혹은 토했을 때 구토를 하는데 담즙이 녹색이거든요. 녹색 구토를 한다, 이런 경우는 장이 뭔가 꼬였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꼭 응급실을 가셔야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아 환자들은 중증 환자라고 생각을 하고 봐요. 단순 갔는데 애가 열이 나서 와요 이러면 진짜 안 봐주죠. 근데 애가 배 아픈 게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변 보는 게 좀 색깔이 이상하고요, 녹색 구토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담당하는 의료진이 파악을 해서 중증 환자라고 하면 바로 검사들을 진행하겠죠. 예전에 이제 경험한 기억들이 많아서 멀쩡한 두통 환자로 왔는데 응급실 오자마자 의식을 잃어서 검사를 해보니까 뇌출혈이 발견되기도 하고. 언제 응급실 계셨어요? 응급실도 돌죠, 우리가. 동맥도 응급실에 돌아요? 응급실 저 알바도 했어요.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던 게 의사는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사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게 저도 경험해서 이거 큰일 날 뻔했었는데 약간 이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을 계속 받잖아요. 그렇죠. 트레이닝을 받고 응급실도 돌고 환자 사망하는 환자들도 경험하고 수술이 잘 된 환자들도 경험하고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을 경험을 했잖아요. 굉장히 나이 많은 선생님들만큼 경험 못했겠지만 사실 그 경험에서 나오는 중증 환자들이나 혹은 사고 생겼을 때 그런 대처에서 좀 미흡한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은 항상 저도 사실 걱정스러워요. 아마 이제 응급실 진료도 인턴 선생님이 보는 거랑 거기 전공의 선생님이 보는 거랑 전문의가 보는 게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미국 응급실에서는 조금 경험이 부족한 선생님이 보셨을 수도 있고요. 혹은 판단 자체를 조금 미스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의료라는 게 참 애매한 게 어렵죠. 이게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배가 아파서 이상해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괜찮다고 수액만 맞고 왔는데 제가 맹장염이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맹장이 퉁퉁 불어가지고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그날 바로 수술했는데, 수술했던 이제 선생님이 얘기한 게 이 주변에 약간의 고름도 차 있어서 고름도 같이 닦아냈다. 수술하고 나서 일주 뒤에 거기 고름 차가지고 다시 입원해서 2주 금식했잖아요. 죽을 뻔했어요 저. 그때.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제가 배가 아프다고 한 달 내내 그러니까 자, 약 먹어.
맹장염 하면 오른쪽 옆구리가 아파요, 눌렀을 때 아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딱 맞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초기에는 이게 눌렀을 때 오른쪽 여기가 아픈 게 아니라 사실 등 쪽이 아플 수도 있어요. 몸쪽 뒤쪽이 아픈 경우도 있어요. 실제 눌렀을 때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해야 되고, 사실 그래서 자가진단법 제가 잘 말씀 안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자가진단 같은 게 위험하다. 중증 질환들이 있어서는 자가진단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판단 수단일 뿐이지 그렇죠. 그걸 맹신할 필요 맹신할 필요 없어. 그래서 낮 시간에는 그냥 일반 뭐 소아과든 그냥 1차 진료를 보는 게 빠르죠. 빨리 가서 그냥 진료 보고, 그 선생님들이 판단했을 때 약간 중증 질환이고 응급 질환이라 생각하면 그냥 응급실로 보내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게, 응급실에 갔을 때 무언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것은 과잉 진료는 아니다. 그래서 과잉 진료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분명히 필요한 게, 응급실은요 정말 응급 환자가 가는 곳이 응급실이다라는 개념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응급실에 일반 경증 환자가 가다 보니까 응급실 진료가 늦어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증 환자 진료를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 환자들도 결국에는 오게 되면 이제 사실 검사들은 다 똑같이 다 해요. 혈액 검사, CT, 엑스레이 다 찍거든요. 이걸 보고 환자들은 이건 뭐 응급실만 가면 과잉 진료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응급의학과 의사 선생님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증 환자들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 부분도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응급실은 응급 환자가 가는 거다. 응급 환자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응급실에서 하는 것은 과잉 진료도 아니다라는 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필수과를 하려면 집에 10억이 있냐고 물어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진짜 할 얘기가 진짜 많죠. 어제 집에 10억 있으셔서 없어요. 흉내과 가셨던 거. 아니, 나 모르고 갔어. 아는 선배가 그냥 오라 그래서 갔는데, 나 진짜 그 사람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흉배과 해라 그래서 네 이거 했는데, 지금 꼭 이거는 편집하지 말라고. 야, 이름까지 말하려다 말았어. 이게 참 원장님은 이런 걸로 풀 게 많잖아요. 할 말 많다 나 지금. 시험 패턴이 나는 이럴 거 없어.